지금 중동의 지도가 피로 물들며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밤 이란이 영공을 전격 폐쇄한 직후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를 지키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을 중동으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군 전략 중 가장 파격적인 자산 이동입니다. 남중국해의 안보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모 전단을 이동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 초월의 학살과 그에 따른 정권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K팩트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들려오는 2만 명 사망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비밀 타격 리스트, 그리고 북극의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유럽과의 영토 분쟁까지 하나의 손으로 연결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 지정학적 퍼즐을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긴박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란 내부의 통신망이 부분적으로 복구되면서 터져나온 데이터였습니다. 서방 언론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이란 보안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의 수가 무려 1만 2천 명에서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2천 명 수준을 무려 10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자국민을 학살했지만 이제 그 진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마다 쌓인 시신들과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상자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역사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가고 있다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사용해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위대를 돕겠다는 선언을 넘어 하메네이 정권의 종말을 미군이 직접 집도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백악관은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동맹국의 이란 내부의 보안군, 지휘부와 시위 진압부대 지도자들에 대한 정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핵시설이 아닌 정권 유지의 핵심 무력 수단인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지도부의 목을 치는 참수 작전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란의 핵시설은 이미 지난 6월 미드나잇 해머라는 코드명의 비밀 작전을 통해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란의 정밀 방공 시스템인 S-300수계 포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동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원시 물리기 가동시설 역시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타격을 동시에 입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을 끊는 정밀 타격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이 위험한 도박을 두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포함한 미 해군의 주력 자산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작전 이후 여전히 카리브해에 묵혀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될 경우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나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백악관 내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때가 미군 기지를 향해 쏟아질 경우 방공망의 과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희토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며 점유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연합군이 전격 파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예 산악 보병부대와 독일의 정보부대가 수도 누크에 입성하며 미국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때 사용했던 미국의 비밀 음향 병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소리만으로 인체를 마비시키고 뇌혈관을 파괴하여 코어 항문에서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끔찍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총성 없는 학살이 가능한 이 신무기가 이제 그린란드의 방어선을 뚫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연합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북극의 섬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유럽의 주권 수호 의지가 충돌하는 제2의 전선이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동의 에이브러햄 링컨호 급파와 북극의 유럽군 파병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적대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전통적 동맹인 유럽 국가들의 영토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막대한 광물을 확보하여 중국의 자원 패권에 대응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견고했던 서방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서방의 분열을 틈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와 수도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요새화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 외무장관과 미국의 특별사절 사이의 직통 연락망은 완전히 끊어졌으며 대화의 창구는 6개월 전보다 더 차갑게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쪽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는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그 결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넘는 핵폭탄급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상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되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것입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자원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여 공급망을 독점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원료 한 조각도 확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경제 안보 전쟁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이동 경로는 이례적으로 남중국해의 핵심 방어선을 가로질러 최단 거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서라도 중동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이 틈을 타 대만이나 필리핀 인근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란의 정권 교체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란 내부에서 수집된 2만 명 사망 데이터는 위성사진을 통한 신규 집단 매장지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권이 비밀리에 산속이나 폐광에 시신을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폭로된다면 미군의 무력 개입 명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단순히 무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부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보안군, 부사관급 이하 병사들의 대규모 이탈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의 최측근 장군을 매수해 위치 정보를 빼내고 생포했던 전술을 이란에서도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혁명수비대 하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안전과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미국의 은밀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최정예 부대 내부에서 배신자가 속출한다면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미사일이 날아가기도 전에 테헤란의 신정체제는 내부로부터 처참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영공 폐쇄와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급파 그리고 그린란드의 파병 소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의 이 긴박한 밤들은 중동과 북극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권력의 재편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음양 병기와 항모전단을 동원해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재확립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반발과 동맹의 이탈 속에 거대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동유럽의 폭설로 물류가 막히고 중동에서 2만 명이 학살당하며 북극에서 동맹국끼리 총구를 겨누는 이 카오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미국과 호주, 아프리카까지 급격히 다변화하고 특정 강대국에 쏠리지 않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안보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치는 국가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졸에 불과합니다. 과연 내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위에서 유럽과 미국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나토는 공중분해될까요? 중동 대폭발의 서막과 북극 자원 전쟁의 진실을 K팩트는 숨 가쁘게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나비 효과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소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피해 전쟁일까요? 아니면 극적인 타협일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트럼프의 이 위험한 도박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항모전단 이동의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 공격용 잠수함 한 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전술적 핵심입니다. 이는 이란의 연안 방어 시스템을 해저에서부터 무력화시키고 이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미군 주요 인력들이 이미 예방적 대피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미국이 이란의 보복 미사일 궤적과 타격 지점을 이미 정밀 시뮬레이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공식 물가는 200% 이상 폭등했고 거리의 국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총구 앞에 서 있습니다. 2만 명의 죽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앞둔 마그마가 되어 정권의 발밑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미군 핵심 자산이 중동과 북극으로 급격히 분산될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 안보 공백을 틈타 한반도에서 어떤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지 우리는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란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를 거쳐 이란으로 향하는 이 악의 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와 안보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대폭발의 전야에 있으며 그 파편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팩트는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진실의 빛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내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